제 아는 분 한 분은요, 갑자기 팔당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노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전화 한 통을 않는다. 전화를 할 때도 없고 오지도 않는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없이 감내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하고 혼자 즐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노년의 대책입니다. 제가 이제 80이 헐 넘고 보니까 이제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인이 하나 사라지면 도서관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나눠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외로움이 죽어야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살다 보면 신호애락을 겪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가을에 낙엽 지는 것처럼 늙어지면서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가 남듯이 이 사라지는 거죠. 아름다운 꽃도 피었다가 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무잎도 무성하게 푸르게 무성하다가 가을에 낙엽 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나서 늙어지면 어차피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어떻게 멋지게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다 갈 수 있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것이 가족이라는 최초의 집단에 소속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행복을 노래하고 사회 연관지어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들면 이로움이 여러 가지의 인생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나갔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나가면 만나는 사람이 스케줄에 짜여서 만나고 찾아오고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놀고 이런 생활을 쭉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퇴직했습니다. 집에 있어 보니까 우리 노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요새는 전화 한 통을 않는다. 전화를 할 때도 없고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 아는 분 한 분은요, 갑자기 팔당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숙명은요, 운명과 달라가지고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운명은 앞으로 다가오니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 같이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한쪽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우리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오는데 저희가 친구들이 가끔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하는 얘기가 뭐냐? 걔도 친구들 다 떠났는데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없이 감내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하고 혼자 즐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것, 이것이 노년의 대책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혼자 피어있을 때는 아름답죠. 아무리 뽐내고 있어도 본인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혼자 서 있는 것은 외로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로워도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는 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네가 공정한 시간 속에 같이 머물다가 예외 없이 빈소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진리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도 없고 이건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살릴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이 바로 본 게임입니다. 모든 것이 연습이 있는데 인생만은 바로 오늘이 본 게임이거든요. 연습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선택해서 한 행동이지만 돌아보니까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애들 키우는 거죠. 그런데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권위대로 복종을 요구하고 아들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후회되는 일입니다. 특히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못하도록 억누르던 것이 후회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음악을 좋아해서 재질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 말렸습니다. 그 말렸으면 결국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말렸더니 나가서 따로 방을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위 말하면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을 하면서 활동을 해서 결국 그렇게 숨어서 하니까 괜히 서로 피차에 인정할 걸 못한 게 잘못되다. 둘째 아들은요, 얘가 아주 다양한 체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소설가가 되겠대요. 아니 대학 갈 놈이 무슨 소설가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억눌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아버지 나 권투를 해보려고 한다고. 아니 무슨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 무슨 권투를 해. 나는 권투하면 혹시 깡패로 이런 데로 갈까 봐 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단 쳐주고 지적하는 것이 나는 교육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되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애들에게 하고 싶은 일 너 마음대로 해라, 응원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나 키운 사람들이 제 얘기가 공감이 가시면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후회되는 일 가운데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더 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나는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교육을 그런 이름도 없었고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생각하니까요, 경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이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교육의 중요한 건 나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고부가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 노후 대책은 젊어서 하는 것이 답인데 나는 젊어서는 봉급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또 노후 대책을 한다면 시골의 부동산에 조금 가졌으면 좋을 텐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경제 문제, 돈 문제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후회되는 건요, 삶의 가치의 선정에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에 충성해서 오로지 승진을 하는 것이 목표로 둬가지고 지나친 욕심을 빌었고 지식을 더 택한다거나 재테크를 한다거나 소홀히 했고 가족을 고생시킨 일이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식을 키워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대들보감을 내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쉬운 석가래감 정도로 키우고 말았다 하는 것이 후회되는 일 가운데 크게 되는 일입니다. 사실 노년의 외로움은 큰 리스크 중 하나잖아요.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년의 외로움을 당당하게 멋지게 살다 떠나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어지다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롭고 내일도 외로울 겁니다. 그러나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나이 먹고 노인이 되었으면 대접하고 싶다면 혼자 살아도 살만한 세상을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